사건 바로 수사관님,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요. 왜요? 어디 가게요?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나는 빗속을 가로질러 후다닥 대문 바 소나타 차량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소나타 뒷좌석에 내려놓은 사건 파일을 우위 안으로 숨겨두고 수사관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수사관은 무슨 일이 있냐는데 나에게 물었다. 사건 파일은 뭐하게요? 후레쉬로 좀 비춰주세요. 난 서둘러 서류 파일에서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좀 보세요. 첫 사건. 1978년 7월 14일 육군 중사 김공공이 같은 부대원 중사 고 공고 하사 200과 자신의 아내를 소총으로 살해하고 본인 자살. 아니 이럴 수가. 나와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수사관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 잠금 속에 나온 쪽지의 날짜는 1977년 12월 20일.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 김공공. 1977년 12월 20일은 저 아기의 생년월일이 분명하고 용의자 김공공의 중살 자식일 겁니다. 이런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제가 전에 죽은 김병자가 여기 왔을 때 주변 이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이 집에서 30m 떨어진 곳에 아주 연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쭉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럼 바로 거기로 갑시다. 수사관은 서둘러 우위의 모자를 뒤집어 썼다. 순간 나는 바닥에 놓여진 아기 시체가 눈에 들어왔다. 저 아기 어떡하죠? 그러게요.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없고. 일단 다시 마루 밑에 보이지 않게 놓아놓고 다시 옵시다. 마루 밑? 불쌍하지 않소? 20년 넘게 저렇게 어둡고 쾌쾌한 곳에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내 생각이 짧은 듯 싶었다. 그럼 방에 보이지 않게 들여놓고 갑시다. 우리는 그 아기 시체를 조심스레 들고 들어가 텐마루와 이어진 작은 방 구석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아기를 내려놓고 수사관은 잠시 아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을 했다. 참 마음이 착잡하구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저 여린 몸으로 어둡고 음침한 곳에 수십 년을 보냈으니. 나도 잠시 그 아기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아기의 명복을 빌었다. 자, 이제 가시죠. 우리는 쏟아지는 빗속을 달려 그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녹일수록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낡은 철제 대문이 눈에 들어왔다. 자, 여기입니다. 와, 진짜 옛날 집이네. 집 전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 올려 기와를 얹은 허름한 형태였지만 마당은 텃밭이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넓었다.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노부부는 잠든 상태가 아닌 듯했다. 계십니까? 계세요! 대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인기척을 보냈다. 몇 번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자 마루에 불이 켜지고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러닝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우산을 쓰고 나와 우리를 맞이했다. 니시오? 피부는 까맣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 마른 체형이었지만 노인은 매우 정정해 보였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여기에 온 목적을 얘기한 후 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 할머! 손님이 오셨어.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내와요. 그러자 노인의 아내가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누구인지 묻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방에 앉자마자 노인은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저 집에 참 사고도 많이 났지. 조용히 하다 싶으면 사고 나고 다시 조용하다 싶으면 또 사고 나고. 혹시 어르신 대략 20년 전에, 그러니까 애 키우던 집 하나 있었잖아요.
20년 전? 20년 전이라. 군인 가족인데 중사 한 명이 자기 아내 죽이고 자살한 사건 말입니다. 그 친구. 그제서야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대답했다. 그때 노인의 아내가 옥수수가 담긴 양푼 그릇과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아이고, 참 손님 오셨는데 또 담배질이네. 아내의 푸념에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리었다. 그 친구 저 집에서 6년 가까이 살았지. 참 좋은 친구였어. 얼굴 잘생겼지, 성실하지, 인상 좀 맑지. 동네에 나이 많은 처녀라도 한 명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 거기서 산 후 4년쯤 되었을 때인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더라고. 결혼할 여자친구라면서 데려왔는데 아주 고운 색시였다우. 그 친구만큼이나 에이 바르고 부지런했지. 혼인식도 안하고 산 것 같았는데 마치 노부부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니까. 이에 노인의 아내가 중간에서 끼어들었다. 옛날에 준 그 불쌍한 군인 애기구려. 노인은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담배째를 털어낸 후 계속 말리었다. 그런데 온지 얼마 안 돼서 색시의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을 출산한 거야. 참 빠르기도 하지. 그때쯤 그 친구는 혼인신고를 하고 애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모든 걸 경험해본 내 나이에도 여간 부러운 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죽던 그 해에 우리 동네에 작은 부대가 하나 이전에 왔어. 그 아주 멀리 온 부대 같더라고. 부대만큼도 다르고. 다들 처음 보는 군인들이었어. 아주 먼 곳에서 훈련 지원을 나왔다 그러더라고. 6개월 정도였나. 그렇게 몸을 다 갈 거라면서 막사도 천막을 쓰고 밥도 이동식 취사기로 해먹더라고. 근데 말이야, 그 부대가 이 동네에 온 뒤로 이상한 말이 많이 돌았어. 노인은 잠시 쓰디쓴 표정을 지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아내도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뱉으며 가슴을 잠시 쓸어내렸다. 그때가 그 친구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날르더라고. 무슨 소문 말입니까? 아니 글쎄 그 섹시가 술집과 다방을 떠돌며 몸을 팔던 여자라는 거야.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이전에 온 그 부대원들 사이에 처음 나온 것 같아. 원래 그 부대에 있던 동네에서 그 섹시가 그런 일을 했었나봐. 돈 좀 벌어서 거길 떠나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던 차에 그 중사 친구를 만난 거지. 어이구. 그런데 이게 뭔 운명의 장난이래. 섹시를 알고 있던 그 동네의 부대가 이전을 해왔으니. 노인은 손에 든 담배를 제떨이에 짓이겼다. 여기는 워낙 동네가 작고 군부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군대 아니든 밖이든 어디서 무엇이든 벌어지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어디서 엿들은지 모르지만 결국 그 친구 귀에 그런 말이 들어온 것 같아. 그 뒤로 그 친구는 항상 술에 젖어들었고 말 어기 길거리에서 만지 상태로 뻗어있는 경우도 몇 번 봤었지? 일을 마치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매번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렇게 금실 줬던 부부가 저렇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도 참 다들 안타까워했지. 그럼 그 여자분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요 앞에 읍내에 가면 작은 철문점이 있어. 그 농기구도 팔고 이런 곳인데, 그런데 예전에 거기가 술집이었어. 그 칸막이가 쳐져 있는 요정 같은 술집이었지. 그날도 그 친구가 혼자 거기서 술이 떠대도록 마셨나봐.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옆칸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들었나봐. 술집 주인형과 떠들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술집 주인형 얘기로는 아마 대위였다고 했지? 맞아요, 그 대위, 그 썩을 놈! 장교나 돼가지고. 얘기를 옆귀로 듣던 노인의 아내가 분통이 터지는지 경한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녀놈들 모두 취해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의 대위가 그 친구가 옆칸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섹시 건드리 얘기를 하더래. 뭐라더라, 월급값 해서 원래 잘 안 주는 년인데 자기가 제일 먼저 뚫었대나. 자기는 여자 하나는 제대로 죽여놓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 방에 찾아왔대. 그러고는 실증이 나서 차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놈 저놈들이 돈 줘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여자가 잡았다는 거야.
그 애도 누구 얘기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서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계속 씹으렸나봐. 역할에서 그걸 듣고 있던 그 친구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 그 얘기를 들어준 술집 주인년이 미친년이지. 지가 술에 취해 바로 역한에 그 친구가 있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친구가 문을 팍 차고 나가서 그제서야 그 주인년이 그 친구를 알아보고 그 대회를 피신시킨 거지.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 만취하던 그 친구가 소총을 들고 오더니 술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대위가 있던 칸을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면서 총을 난사한 거야.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어 불을 붙였다. 길게 한 모금을 들이킨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이게 뭔 귀신이 장난이란 말인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 대위가 아닌 그 친구 부대원 2명이었어. 그 술집녀는 안쪽에 주방에서 일하다가 숨어서 지켜봤나봐. 그 친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지. 주인녀 내기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대. 죽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수군 같은 녀 뭐 그런 말 죽여버리겠다면서 총을 들고 뛰쳐나가더래. 주인녀는 직감적으로 그년이 그 친구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결국 부대의 연락이 다 그 친구 색시한테까지 전해졌나봐. 우리는 그날 동네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거의 9시쯤 되었을 거야. 그 친구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싸우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야. 뭐라더라. 네 더러운 몸에서 나온 자식 새끼 어디냐면서 막 때려 부수고 난리가 아니었어. 노예는 연속되는 담배질에 목이 타는지 앞에 있던 음료수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마침 사이렌이 울리면서 엄청난 숫자의 경찰과 군인이 몰려오더라고. 내가 여기 살아오면서 그렇게 떼거지를 몰려오는 거 처음 봤다니까? 그런데 그 소리에 그 친구가 마지막인 걸 직감했는지 갑자기 방 안에서 총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그때 섹시를 죽인 거지. 대문 앞에 서있던 몇몇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직감하고서는 사람 죽었네 소리치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총소리가 나더라고. 그게 그 친구가 자살한 거야. 애기를 듣고 있던 우리는 잠시 숙연해졌다. 아무 말 없이 몇 초가 지나자 다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거기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경찰에 모두 불려갔어. 그 술집 주인년이 있었지. 그년 애기를 듣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지더라니까. 우리 할머니 비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년 머리채를 잡고 패댕이 치고 난리가 아니었어.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년 그때 찢어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니까. 노인의 아내가 분노가 치미는지 이를 갈며 화를 냈다. 이에 노인은 다시 한번 음료수를 들이키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건 그 데이라는 놈이 부대 복귀를 핑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야. 6개월 정도 머문다던 부대인데 무슨 얼어 죽을 복귀야? 한 가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박살내놓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개 쌍놈의 새끼 어딨어? 그놈 얼굴이라도 안 봤어야 했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노인의 아내는 연신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런데 말이야, 조사 중에 미처 생각 못한 게 있더라고. 애가 안 보이더란 말이야. 경찰들 얘기로도 그 현장 조사 중에 애를 본 적이 없었다는구. 우리는 혹시나 다른 집에 애를 맡기지 않았나 싶어서 그 애를 찾아 돌아다녔지. 결국 못 찾았었어. 아, 거참. 어디 멀리 친녀집에 갔더니 우연히 애를 맡기고 돌아와서 병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연고도 모르는 낯선 색시라서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업쪽에 있던 색시라 돌아갈 친정집이 없었는지도 모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 애기를 듣고 있던 우리는 아기 애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번째 담배를 재떨이에 지니기던 노인의 말이었다. 그 뒤로 저 집에서 많이들 죽었지. 자네 군수사관이라고 그랬으니 알 것 아닌가? 모두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죽지 않았는가? 이에 수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사람을 죽여 살아남은 군인들은 다 사형됐었지 아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조사받으면서 공통적인 말을 하더라고. 그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그 애기가 실종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어쩌면 그 전에 죽은 군인들도 들었을지 모르지. 망자는 말이 없으니 알턱이 있나? 아마 그 섹시 애기는 죽었을 거야. 가까이서 죽었다면 여길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멀리 죽었다면 그 애기 홀령이 지의 어미를 찾아 여기까지 온 걸지도 몰라. 그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 생각해보게. 자기 어미를 죽인 사람이 군인이었고 결과적으로 군인들만 해를 당하지 않았나?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건의 합의를 보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어르신, 그 애기 저희가 찾았습니다. 내 말에 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그 섹시의 아들 저희가 찾았단 말입니다. 네, 죽지 않고 살아있었나? 지금 어딨나? 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그리고 눈을 바닥에 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게 조금 전에 마루 밑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노인의 아내가 두 손으로 방바닥을 치며 울먹였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불쌍해. 아내와 달리 노인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어떡해, 지엄이 기다리다 죽었네. 지엄이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노인의 아내는 탄식과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뿐만 아니라 노인의 눈실도 촉촉히 젖어있는 듯했다. 애를 멀리 숨길 만한 시간이 없었나 보군. 세상에나,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를 찾았었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에 들어있던 마지막 한 모금의 음료수를 들이켰다. 그리고 빤히 우리를 쳐다보던 10여 초간 말을 아끼던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게 어떻게 할 텐가?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희도 오늘 밤 사건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럼 빨리 그 애를 데리고 가게. 어디로 말입니까? 지 어미의 무덤으로 말일세. 그래야 이 악몽 같은 저주가 풀릴 걸세. 그 친구 쉬시는 부모들이 다 거두어갔는데 그 섹시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섹시 시신을 거두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 용구가 없는지라 경찰에서 그냥 화장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거두어 상 대신 치러줬다네. 언젠가 어머니의 무덤에 장성한 아들이 찾아와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그때 그 어린 모습으로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다니. 노인은 눈물을 감추려는데 한 손으로 두 눈을 감쌌다. 저 어르신, 그 무덤이 어디입니까? 찾기는 쉬워. 약도를 그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게. 노인은 작은 노트에 한 페이지를 찢어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그려 나갔다. 노인이 그린 약도를 보자 그곳이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마을 외곽 가까운 곳임을 알 수가 있었다. 대문까지 배웅 나온 노부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저 구애 좀 볼 수 있나?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신 상태가 좀. 어디 상처를 입었나? 담요에 쌓여져 있어 질식했거나 그대로 굶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에 노인의 아내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입을 구는 게 한 번 다물더니 말을 했다. 에휴, 알았네. 부디 잘 묻어주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뒷정리는 잘 해줄 걸세.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오는 내내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우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선 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시 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왔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그 아기와 엄마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잠시 동안에 만감에 젖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흐, 최상사 오랜만이야. 우리는 고개를 획 돌려 그 낯선 목소리의 정체를 찾아냈다. 대문 밖에 낯선 사람이 서너 명이 있는 걸 보였다. 나와 수사관은 이리저리 손정도를 비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관이 욕설로 대답했다. 너이 씨발! 네가 여기 왜 왔어? 나는 뜬금없는 상황에 수사관에게 조용히 물었다. 누굽니까? 군단 수사관 놈인데 제 동기입니다. 존나 개싸가지 없는 새끼죠. 그들은 곧 대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우리 앞에 딱 멈춰섰다. 모두 4명이었다. 수사관 동기라는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손전등에 간접적으로 비추어진 그의 얼굴 표정은 매우 차가웠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병사의 우위 아래로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에 머리가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저는 군단 수사관 정공공상사입니다. 그는 가볍게 오른손을 눈썹 가까이 들었다. 그리고 내리며 애를 표했지만 그의 말투는 매우 거만했다. 웬일이십니까? 아니 뭐 아실만한 분이 소속 사단장의 명령도 어기고 이수 지역까지 벗어나서 뭐하는 짓입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그 사단 헌병대 수사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말이죠. 그래서 이 비오는 야밤에 찾아다니느라 고생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 지역 검문소에 모두 연락해보니까 어디 멀리까지 가신 모양입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 왔더니 저 친구 차가 보이더군요. 몇십 분 기다렸는데 힘들었습니다. 동기의 너무나도 오만방자한 말투가 듣기 싫었는지 수사관이 격한 어투로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 씨발 니가 어쩔 건데? 군단 수사관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턱을 잠시 치켜 올리며 삐죽거리는 입으로 말을 했다. 야, 다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호송차에 타라. 뭐 씨발놈아! 수사관이 격한 언사에 군단 수사관이 가소롭다는데 한쪽 입술을 치켜 올렸다. 에이 씨발 새끼. 야, 사단 수사관 주제에 뭘 잘났다고 욕질이야? 야, 조용히 타면 니네 사단장한테 입 다물 거고 일단 껄렁대던 군단에 보고해서 그냥 옷벗게 만들어 버린다. 뭐 이 강아지 새끼! 아 씨발,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체포해! 군단 수사관의 한마디에 뒤에 서있던 소총으로 무장한 3명의 병사가 움직임을 보였다. 잠깐만요! 나는 그들을 잠시 정지시켰다. 에? 뭐? 할 말이라도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의 말투는 싸가지가 없었다. 우리에게 1시간만 여유를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진해서 부대로 복귀하겠소. 허! 지금 장난하십니까? 12시가 넘어가는 게 저희 보고 1시간이나 더 기다리라고요? 지금 진짜 문제는 저 친구가 아니라 대인님이십니다. 예? 사단장 명으로 허병대 연금 당하신 분이 부대를 벗어나 이수 지역까지 이탈하시고서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제발 급히 할 일이 있어. 1시간만 여유를 주시오. 나의 간곡한 부탁에도 그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대응했다. 이봐요! 대인님! 그 사단 헌병대 수사과장이 지금 사단에 보고하겠다고 난립니다. 괜히 당신대 헌병대장이나 수사과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협조하십시오. 우린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예? 그런데 나는 조금 전부터 군단 수사관 뒤에 서있는 병사 한 명의 기이한 행동이 눈에 거슬렸다. 어둠 속에서 우위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꾸 턱을 이리저리 좌우로 채며 뭐라고 궁시렁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 친구 왜 저러지? 나는 머리를 옆으로 살짝 눕히고 군단 수사관 뒤에 서있는 그 병사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대인님! 지금 뭐하는 거요?
군단 수사관은 나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잠시 후 뒤에서 들리는 낯설고 기괴한 소리에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